맨날 피곤해. 밥을 왜 되냐? 자, 이제 5번으로 갑시다. 이제 부등식이 나왔거든. 5번 x가 2보다 클 때에 x 3제곱 더하기 a하고 3x제곱 요거를 만족하게끔 a 값을 구해보라는 건데, 한쪽으로 넘길게. 그냥 x 3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a 요 놈을 fx라고 하자고. 그리고는 x축과의 관계를 보자는 거야. 이분 한번 해보면 3x의 제곱 빼기 6x여가지고 요거 이제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가 x가 0이고 여기가 x가 2잖아. 그치? 요거 0과 2니까. 그래서 2보다 큰 데니까 여기잖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치? 0보다 크지? 그러니까 2보다 크지? 요 구멍 나가고 오른쪽 보는 거지. 그놈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2일 때 0이어도 x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0 됐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2보다 큰 곳에서는 0보다 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한 번도 드모가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한 번 나오는 경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12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2보다 큰 상황에서 0보다 크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4분의 x의 4제곱 빼기 x 3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그렇대. 항상 이건 뭐 내려왔다가 변화를 보고 올라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둥둥 떠있다는 거지. 둥둥 떠있다는 거야. 최소를 보면 되는 거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fx라고 하고 2분을 해보자고. 프라임 x는 x의 3제곱 3x의 제곱 더하기 2x x로 묶어서 x 빼기 1과 x 빼기 2가 된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0과 1과 2 음수 양수니까 감소진과 여기랑 여기지. 요거 수놈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여기가 x가 0일 때니까 여기는 0, 마이너스 a고 여기는 2일 때니까 2, 얼마예요? 2를 넣어봐. 그러면 4분의 16 8, 이것도 마이너스 a네. 이것도 마이너스 a지? 똑같네. 요것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마찬가지 연습만 할게. 5-1번 두 개. 그러니까 좀 개념서 중에 좀 쉬운 책에 속하는 것들은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이 문제가 엄청 많아. 문제수가. 근데 결국에는 똑같은 말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인데 막 조금 경우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엄청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는데 이 책은 어려운 편에 속하는 책이라고 했잖아. 한 번 딱 보여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연습은 비오비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번 해봐야 돼? 안 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x3제곱 x제곱 더하기 2x 빼기 이렇게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fx라고 치고 모양새를 좀 보자면 프라임 x는 3x제곱 2x 더하기 2요. 인수분해 안 되잖아. 잘못 써나? 그럼 이게 한별식이 0보다 작구만 이거. 한별식을 봤더니 1 빼기 6은 0보다 작지. 그치? 그러면 항상 둥둥 떠 있다는 거니까 항상 양수네.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인 거지. 계속 증가만 해. 계속 증가만 해. 그러니까 가장 작은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x가 1일 때지. 그러면 그 x가 1일 때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지금은 1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1일 때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f1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자, f1을 봤어. f1을 봤더니 4 빼기 0보다 크면 되니까 a가 4보다 작다.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실수에서 x 4제곱 빼기 4a 3제곱 x 더하기 12가 0보다 크대. 그래서 또 fx라고 할 거고 또 미분을 해봤고 4x의 3제곱과 4a 3제곱 나와가지고 4로 묶어서 x 빼기 a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이 되면 요거는 무조건 양수잖아. 그치?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a였을 때 음수와 양수로 가니까 얘는 그냥 감소 증가 모양이지. 여기가 x가 a일 때가 최소자 극소지. 그치? 그래서 a일 때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a일 때만 fa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fa를 보니 a의 4제곱 빼기 4a의 4제곱 더하기 12가 0보다 크다. 여기 우리 아파? 아주 볼 거. 그래서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12가 0보다 큰 거니까 a 4제곱이 4보다 작으면 되지. 맞죠? a는 제곱했더니 그러니까 뭐냐 그 a 제곱이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변화율이에요. 미분의 마지막 변화율. 당연히 여기서의 기준은 시각을 기준으로 한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뭐 잘 써먹고 있는 정의 몇 개를 얘기하려고 해요. 속도라는 게 있잖아. 속도. 속력 말고 속도야. 속력 말고 속도야. 속도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면 시각에 대한 그 위치의 변화율을 얘기하거든. 말장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각과 시간은 다르지. 시각이라는 거하고 시간이라는 건 다르잖아. 이건 흐른 뒤를 본 거지. 몇 시간, 뭐 이렇게 1시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시각이라는 건 그때그때를 말하는 거거든. 그때그때를.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게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때그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순간 변화율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은 뭐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속도라는 애가 아니라 위치라는 애가 시각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을 때 그놈을 시각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라는 말을 좀 거창하게 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고작 수투기 때문에 이게 막 움직인다는 소리지. 속도나 그런 게 나온다는 거는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한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거나 y축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그것만 본다는 거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걸 볼 거고 그때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한다면 x에 대한 좌표에 하나만 나올 거 아니에요. 3에 있다, 4에 있다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라서 그 x라는 애가 시각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면 그거를 시각으로 미분해가지고 만들어진 식 그거를 속도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건 뭐 이미 그렇게 정의돼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서 뭐라고 뭐 왜 그래요라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라는 거를 VT라고 쓸 거예요. VT. 내가 처음 배울 때 이렇게 V자를 쓰는 걸로 배워갖고 나도 계속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써도 뭘 안 해? 좀 아닌가? 아니 마음대로 해. 어쨌든 난 이렇게 쓰는데 그놈은 dt분의 dx에 해당되는 걸 말한다는 거지. 한번 미분한 놈. 위치를 한번 미분했더니 속도가 나온다는 거야. 가속도라는 것도 있거든. 가속도. 그놈은 마찬가지로 시각에 대한 얘는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에 대한 식이 나온다는 거야. h라고 쓰거든. 보통 또는 dt분의 dv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시각으로 미분을 했더니 속도와 가속도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시각으로 미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속도, 가속도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뜨거우면 구리선이 막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막 늘어나잖아. 길이가. 그렇지 않아? 그런 뭐 시각에 대한 뭐 원래는 변수를 온도로 봐야 되는 거지만 그거는 그냥 단순히 길이가 늘어나는 걸로만 생각을 한다면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 그 길이가 시각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 있어야지. 아니면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어디 그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다 돌을 던졌어. 화난다고 돌을 던졌더니 그 원 모양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거 원 모양으로 이렇게 파문이라고 하나? 파도? 연못의 파도? 파도 너무 거창한 거. 아무튼 이렇게 쫙 이렇게 커지잖아. 원 모양으로 커진다고 치면 그때 그 반지름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커질 거 아니야. 시각에 따라. 그러면 반지름에 대한 시각의 변화,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반지름의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원 모양으로 커진다면 그 원둘레도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풍선이 있어가지고 구 모양의 풍선이 있다면 막 시각에 대해서 일정한 양으로 불어주면 부피도 변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시각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다 시각에 대한 변화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쪽이야. 알았죠? 단서는 그거지. 그 시각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지.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거지.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엮어가지고 합성함수의 미분처럼 식을 좀 하나 건너뛰게끔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렇게까지는 김포고를 제외하고는 안 물어봐. 이 동네에는. 김포고는 슬그머니 물어볼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 선착장에 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배를 줄로 끌어당기면 이게 편편한 줄이는 모르겠는데 어디 연결돼 갖고 끌리는 거야. 그럼 내가 끌리는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는 양만큼 배가 오는 게 아니야. 중간에 뭐가 엮여 있는 거야. 그 엮여 있는 식을 통해 갖고 합성함수의 미분을 해 갖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옛날에는 있었어. 근데 지금은 많이 약화돼 가지고 그런 것들은 뺐지. 문과들이 그런 게 필요하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과과는 당연히 있지. 이과과는 당연히 미적분에는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김포고는 옛날 문제를 갖다가 쓰기를 좋아하기도 하니까 옛날 문제를 갖다 쓴다면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는 거지. 4, 5번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속도하고 속력은 다른 거라고. 아마도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 곳은 여기 무엇이냐 그 적분 쪽일 텐데 그래도 속도하고 속력이 나오면 속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속도가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후진하는 거는 마이너스 속도로 간다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속도를 구해봤더니 이게 5와 마이너스 2 사이, 아니 마이너스 7 사이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 속도의 최대값은 5지.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의 최대값은 7인 거지. 그치? 속력과 속도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은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지. 방향성을 보지 않는 거야. 그냥 크기만 보는 거. 속도는 방향까지 보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땅바닥에서 여기서 뭔가 로켓을 만들어갖고 뿅 쐈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올라가는 방향에 플러스 속도가 나올 것이고 내려오는 방향에 마이너스 속도가 나올 거야. 이게 이제 또 시각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다면 높이가. 그러면 이 최고점에 달할 때는 언제일까요? 물어본다면 올라갈 때가 플러스였고 내려갈 때가 마이너스였다면 속도가. 그럼 이때는 0일 때겠지. 속도가 0일 때가 그 방향을 딱 틀려고 하는 순간일 거 아니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속도가 0일 때가 멈춰있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를 말할 것이고, 수직선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요렇게 갔다면 요때가 지금 속도가 0일 때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미분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단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개념 코컵을 해볼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었는데 그놈의 위치가 지금처럼 시각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는 거지. 12t의 3제곱 빼기 12t의 제곱 더하기 18t 이렇게 되는 거야. 이놈이 2일 때의 위치와 속도를 다 말해보라고 했으니까 일단 미분해볼게. 이거를 미분하면 이게 이렇게 속도가 될 거야. 36 t제곱 빼기 24t 더하기 18이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것이 가속도가 될 거라고 할 거고, 72t 빼기 24 이렇게 되는 거지. t가 2일 때를 뭐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위치부터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8 곱하기 12니까 96에다가 4 곱하기 12니까 48이고 2 곱하기 18, 36. 그러면은 12를 빼라는 거니까 84지? 84의 위치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놈은 144에다가 빼기 2니까 48 더하기 18 30만 빼면 되니까 114지? 속도가. 그 다음에 가속도를 보면 144 빼기 120의 가속도를 갖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운동 방향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시각. 속도가 연될 때라고 그랬지? 속도가 연될 때, 얘가 연될 때를 뭐라는 거지? 12t 아니야? 저기 시 웃고 있었던 이유가 있구만. 처음에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알아차리지 않아요. 시 웃고 있더라고. 여기 뭔가 있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했거든. 몰라 그냥 해. 저기 씹고 그래. 보긴 했는데 어째 좀 크긴 하더라. 저도 너무 커가지고 의심스럽긴 했는데 몰라. 이제 이번에 몰라. 운동 이거 0일 때만 찾으면 돼. 0일 때. 두 번째 25m/s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놈이 공을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서 공을 던져갖고 휘 떨어지겠지. 요놈 높이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 거야. 높이에 대한 식이 나와가지고 요게 25t 빼기 5t 제곱 이었을 때 1초 후, 3초 후 속도를 구하래.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미분을 해놓을게. 저거 미분을 하면 x 프라임 t가 되면 vt가 되는 거고, 요게 25 빼기 10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에서 1초와 3초 후 했으니까 1 그러면은 25 빼기 10이니까 15가 나올 것이고 2초요, 3초요. 25 빼기 30이지 마이너스 5인 거지. 이거는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고 이거 내려오고 있다는 소리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고 높이 속도가 0일 때 뭐라는 거지? 속도가 0일 때 이거 0 되려면 2분의 5잖아요. 그지? 2분의 5. 그러니까 그때
구하랬으니까 t가 2분의 5일 때를 말하는 거고 그때는 위치면 2분의 5 넣어버리면 되잖아.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2분의 125 빼기 4분의 125 그래서 4분의 125의 위치에 있다는 거지. 자, 다음 이제 6번. 원점을 출발하는 놈이어가지고 xt라는 놈이 있었어. 위치가 t3제곱 빼기 12t t3제곱 빼기 12t여가지고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랬으니까 뭐 미분하자고 x't가 vt를 얘기할 거고 요게 3t제곱 빼기 12 그다음에 요걸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가속도가 나오는데 이놈은 6t거든. 그래서 이제 미분을 두 번 하기 때문에 요 놈을 요 AT라는 놈을 그러니까 이과들만 아는 거거든. 이렇게 쓰잖아. 요거를 X를 두 번 미분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점 두 개 찍어서 해도 뭐라 하진 않을 거야. 아마. 근데 이거 미적분인데 벌써 배웠다라고 뭐라고 하면 그런 꼰대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고 해서 뭐라 하시는 그러니까 서술형 때문에 말하는 거지. 서술형 때문에 말하는 건데 이렇게 쓴다고 해서 뭐라 하지는 않을 텐데 조금 걱정은 돼. 쓰지 말자고. 수투에서는 쓰지 말자는 거야. 좀 걱정이 되기는 해. 꼰대는 어딜 가나 의외의 곳에서 나오더라고. 김포고도 마찬가지. 김포고가 문제를 그렇게 이상하게 내면서 선행하고 뭐라 하더라고. 이상하게 선생님들 중에. 선행하고 뭐라 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런 표현은 쓰지 말자는 거야. 어쨌든 그랬는데 3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 그러니까 V3하고 A3 구하라는 거지. 3 집어넣으면 27 빼기 12 15라는 거고 3 집어넣으면 18인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니까 속도가 0 될 때를 말하는 거지. 속도가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왜냐면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갈 수도 있잖아. 양쪽에 속도가 부호가 바뀌어야지. 플러스로 가다가 멈춰갖고 다시 플러스가 돼버리면 그냥 직진하는 거잖아. 잠깐 멈췄을 뿐인 거야. 플러스로 가다가 0 돼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꾼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근데 요놈은 뭐 딱 봐서 2차 함수니까 접하는 2차 함수 아니니까 요놈을 0 되게 만들어주는 t가 2는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2는요 뭐 대입할 가치가 없는 거지. 마이너스 2초 먹잖아. 자, 오른쪽에 6-1번 해게. 6-1번. 별로 안 중요한데 여기는 그렇게 뭐 미분에서 속도 가속도를 무리하게 물어보지 않아. 왜냐면 적분 쪽에서 물어보면 재밌으니까. 어차피 여기나 거기나 똑같이 기말고사 범일 거니까. 그래서 물어본다면 아마 적분 쪽에서 좀 더 재밌게 물어볼 거라는 거지. 그래프 갖다 써 해갖고 막 하는. 아니면 뒤에 있는 활용 문제를 내거나.
어떻게 활용하자고. 일단 xt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t 3제곱 빼기 6t제곱 더하기 9t거든. 속도가 속도 구하라는 거니까 미분해보면 x 프라임 t vt라고 해보고 3t제곱 빼기 12t 더하기 9, 그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at라고 해보고 6t 빼기 12가 된 거야. 1일대를 구하는 거지. 1일 집어넣어보면 3 빼기 12 더하기 9 0인데? 그 다음에 가속도를 보면 6 빼기 12여갖고 마이너스 6이지. 두 번째로 운동관을 바꾸는 시각. 이거 0되는 거 찾으라는 거지. 속도가 0 되는 거. 그래서 3번 묶어갖고 t제곱 빼기 4t 더하기 3 1일 때와 3일 때지. 3일 때겠지. 자, 넘겨서 이제 7번. 자꾸 충분하지. 자, 원인이 있었고 이렇게 원인이 있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 지금 P라는 점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여기가 20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A, B라는 성분이 있었는데 P라는 놈이 여기에서 이쪽까지 움직일 거야. 근데 움직이면서 이렇게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원이 작았다, 이쪽 원이 작았다가 쭉 가면서 반대로 되겠지. 오른쪽 원이 더 작아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속도는 초당 1로 간대. 요게 1씩 초당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면은 t초가 흘렀다면 요 길이가 t지. 그지? 여기는 20 빼기 t겠지? 그러면 넓이를 st라고 생각을 하자고. st라고 생각을 하면 저기는 2분의 t의 제곱 파이 더하기 2분의 20 빼기 t의 제곱 파이. 요게 지금 저 원의 넓이들인 거지. 넓이의 합인 거지. 15초일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미분하라는 거지. 미분해버려 그냥. 정리하지 말고 미분만 할게. 그럼 요게 2 내려오고 차수한 게 줄어들었고 속미분. 그리고 파이 하나 붙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2 내려오고 2가 내려왔는데 왜 2분의 1 돼 있어? 아무 말도 안 해. 2가 내려왔는데 2분의 1 돼 있잖아.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아니 2가 내려왔다. 나 진짜 나쁜 놈들. 마찬가지 2가 내려왔어. 그리고 속미분 했잖아. 2분의 20 빼기 t가 되고 속미분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리고 파이. 합성해서 속미분 왜 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5일 때를 뭐라는 거네. 그러면 이게 2분의 15파이 더하기 15가 되면은 5잖아. 5.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지?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그래갖고 5파이가 나오네. 자, 오른쪽을 해볼까나? 1번은 너무 똑같으니까. 그지? 1번은 너무 똑같아갖고 자존심 상하잖아. 그렇지 않아? 2번도 똑같아 보이잖아. 동그라미 네모로 바꿨을 뿐이잖아. 하나잖아. 3번 해보자. 활용은 영원한 숙제예요.
닮음 쓰는 거지. 닮음.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옆에서 딱 봤을 때 가로랑 세로가 보일 거야. 깔때기하고 똑같겠지? 깔때기도 가로랑 세로가 보이잖아. 그거랑 닮았을 거라. 가로를 반지름이라고 보면 세로는 2배의 반지름. 1대 2니까. 여기가 서술형 단골 메뉴야. 근데 이거 건네도 좀 해도 안 하고 그냥 제목 다 풀어서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수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안 한 거지. 수투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남학생들은 대부분 감점 당해 오는 거 알지? 파이 때문에. 네. 여기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뭐 T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6일 때 T. 아니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를 생각을 하면 반지름 길이가 0.5t 하면 아, 6 플러스 0.5T가 뭐예요? 그냥 처음엔 0일 거 아니야. 물을 붓고 있잖아. 처음에는 물이 없었잖아. 6이라 해가지고 이제 붙었어. 에이 t가 6일 때를 말하는 거지. 나중에 아이고. 미분에서 t 말을 그렇게 했다고. 난 알아봤는데 이 문과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라는 거지? 이과도 알아보는 말을 문과가 못 알아봐? 이과가 알아보는 말은 단순히 그냥 설명서야. 이과들은 설명서만 잘 알아들으면 돼. 시나 그런 것들 몰라도 돼. 이과는 나중에 할 일 설명서 읽는 거니까. 하지만 문과는 막 함축적 의미 막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요? 이 함축적 의미도 그냥 설명문이잖아. 설명해주고 있잖아. 파인데요? 9파이라고? 네. 아니라는데 답이? 답은 36파이라는데? 그럴 리가 없네요. 그걸 못하고? 왜냐면 36파이 나왔는데? 아니 왜냐면 VT는요 3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4분의 T 제곱파이죠. 4분의 t 제곱파이가 왜 나왔지? 그걸 비교하지. 해보자. 7-3번.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요.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R이라고 하면 높이는 2R 된다는 거지. 1대2니까. 닮음 때문에. 1대2니까. 근데 요거를 지금 뭐 초당 0.5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0.5t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요거는 t지. 2배니까. 2분의 1t로 해놓게. 2분의 1t로. 그러면 부피는 3분의 1 3분의 1 밑넓이 4분의 1 t 제곱파이. 파이 귀찮을 거야. 요거. 그리고 높이. 뭐지? 그러면 12분의 파이 t 3제곱. 얘잖아. 15초일 때 변화율 15초? 6초일 아니 6일 때를 보라는 거 아니야. 얘가 6일 때를 보는 거잖아. 아 뭐야. 아니 말을 자꾸 어렵게 해요. 아니 이 사람아 시각이 센치예요? 뭐가요? 시각이 6cm냐고. 근데 아니 자꾸 이렇게 수학인데 이런 데도 함축적 의미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t가 12일 때를 보라는 거지. t가
12일 때 이거 미분해요. 그러면 4분의 파이 제곱 여기다가 이제 12를 넣으라는 거지. 4분의 파이 곱하기 144 해갖고 36파이가 나온다는 거야. 단위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파이는 빼먹으면 틀리는 거지 무조건. 감점 남학생들은 많이 감점 남이 오더라고. 알았죠? 요거를 이제 김포고식의 옛날 문제로 하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옛날 문제로 생각을 하면 지금 반지름이 물 들어가 있는 놈의 반지름 그게 초당 0.5씩 커진다는 거지. 시각에 대한 반지름의 변화율이 0.5라는 거지. 그러니까 dt분의 dr 요게 지금 0.5라는 거야. 그치?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제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뭔가 안 알려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저걸 0.5t라고 놨지만 이렇게 넣고 생각을 하면 저 부피라는 놈은 VR로 생각을 하면 얘는 3분의 1 파이 R 3제곱이지. 맞죠? 그러면 미분한다는 건 미분해서 R이 들어간다는 건 요거 파이 R 제곱에 dt분의 dr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알 거야 지금은. 음함수가 아니라 뭐야 합성함수 미분처럼 보는 거지. 그지? R이 t에 대한 식이니까 R이 t에 대한 식인 거야. 요거를 t로 미분하니까 합성함수처럼 요거 미분한 모양이 들어간 거고 얘가 바로 지금 0.5인 거지. 그리고 R이 뭐냐 6인 거지. 맞죠? R이 6일 때 뭐라네? 답이 안 나와. 오늘 2분의 맞잖아. R이 6일 때 아니야? 반지름 6일 때. 잘못 구했나 내가? 높이가 2지. 이걸 잘못 구했네. 그러니까 이놈이 부피가 3분의 1, 3분의 파이에다가 R 제곱에다가 2R이지? 높이가 2R이잖아. 이걸 빼먹었네. 그래서 3분의 2파이 R 3제곱이고 2분 하게 되면 3분의 2파이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3R 제곱에다가 여기에 dt분의 dr이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시각에 대한 반지름의 변화율이 0.5니까 2분의 1 그리고 R이 6일 때 뭐라며? 이게 6일 때. 그래서 이제 V 프라임 6을 구하라고 하면 3분의 2파이에다가 요거 3에다가 요거 36 곱하기 2분의 1까지 이렇게 갖고 36파이를 구해내도 상관없어. 근데 이 방법이 아니면 안 풀리게 하는 문제들이 옛날에 많았다는 거야. 중간에 이거 거쳐가야 돼. 요거를 거쳐가야 돼. 그런 좀 어려운 식의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들. 이과에서는 주로 나와. 미적분에서는 주로 저렇게 나올 거야. 하지만 수투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 근데 김포고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냥 작은 의심 정도. 똑같은 거지, 어떻게? 똑같은 건데 우리는 쉽게 가자고. 쉽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고 그래. 자, 넘겨갖고 이제 드디어 우리는 거시기를 할 건데요. 오늘 접근한다고요? 접근해야지. 지금 시간이 지금 40분이 남아있는데 접근 안 한다고? 맞아. 가기 전에 한 문제만 딱 하고 갑시다. 20번 6-20번 하지 말까? 왜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해야 될까 이걸? 네, 그거 아닌가? 그 생각해. 비슷할 것 같아. 삼각형이라기보다는 피타고라스 모드가 옆면에서 생각. 저거는 뭐 유사한 거라고 봐야지. 뭐 깔때기야. 그 정도면 예제가 3개밖에 없어. 그 정도면 끝나겠는데.
알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반구 모양의 그릇이 매초 1cm씩 수면의 높이가 증가하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반원 이렇게 되어 있는 반원이야. 여기 중심이라고 치고 이렇게 팔골 모양으로 물이 차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반지름이 10이잖아.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매초 1cm씩 여기 t라고 보면 되지. 그치? 그럼 여기는 10 빼기 1이잖아. 그리고 수면의 넓이를 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어떻게 지는 거지? 10의 제곱에서 10 빼기 t의 제곱 넓이를 했으니까 요거 파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그러면 10파이 파이 파이 빼먹어서 많이 틀렸나니까. 파이 3cm 세제곱 넓이인데 세제곱이라고야. 됐죠?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건 아까 말했던 깔때기 모양, 원뿔 모양을 많이 보는데 특이한 모양 나오면 꼭 한번 고쳐가야지. 특히 김포군. 자 이제 적분입니다. 드디어. 진짜 싫다. 적분 왜 싫어? 적분이 제일 쉬운 건데. 이유가 랭겨서 이쁘잖아. S라인. 부정적분이에요. 부정적분. 그러니까 수투에서의 적분은 그냥 미분 거꾸로 한 거야.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미분 거꾸로 한 거야. 부정적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라지 fx라는 식이 있었는데 요 놈을 미분했더니 나오는 식을 스몰 fx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요 라지 f라는 놈을 f는 요 놈의 원래 시작했던 함수라는 의미에서 원시 함수라고 얘기를 해. 미분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미분의 입장에서 라지 f, 그러니까 라지 f 가지고 변형했더니 스몰 f가 나왔다는 소리지. 그래서 원시 함수라고 부르고 이런 미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적분의 입장으로 가면 요 라지 f는 스몰 f의 부정적분이다라고 얘기할 거거든. 왜 부정적분이냐면 어쨌든 미분의 반대말은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 미분을 반대로 하는 게 적분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2를 미분하게 되면 2x지. 그지? x제곱 더하기 2를 미분해도 2x지. x제곱 더하기 5784를 미분해도 2x. 그럼 반대로 요 2x를 적분하게 되면 요 모양이 나오는 거야. 요 모양이 나오는데 분명히 x제곱까지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거기에 붙어 있었던 상수가 뭔지는 모르잖아. 그잖아. 상수가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요렇게 숫자 하나 써놓고 요거 얘를 적분했더니 나온 식이야라는 의미로 적분이야라고 말할 건데 대신에 요것 때문에 뭐라고 정할 수 없는 적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사실은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요거를 우리가 적분상수라고 부를 거거든. 적분상수라고 부를 건데 요 C라는 놈을 그냥 똑같이 다 그냥 C라는 걸 붙여버리면서 통일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원래는 부정적분 중에 하나다라고 해야 되지만 그냥 부정적분이다라고 해도 봐주는 거야. 봐주는 거. 기호를 얘기해보면 인테그랄 이거 지금 원래는 뭐 썸이랑 썸 뭐가 뭐 더하는 의미라며. 영어로 모르는 거야. 알지? 잘하잖아. 이거 잘하잖아. 썸이 뭐 더한다는 의미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 S자를 쭉 당긴 거지. 쭉 당겨갖고 S라인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스몰 fx를 집어넣어주고 dx를 한 거야. X로 적분했다는 소리야. X로 적분했다는 소리.
그게 바로 이제 라지 fx에다가 적분 상수인 c가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말이 미분의 입장에서 이거랑 똑같은 말이 라지 fx를 x로 미분했다. 그랬더니 스몰 fx가 됐다 이거지. 요 dx x로 미분했다, x로 적분했다 그 말을 한다는 거야. 이런 형태를 부정적분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 반대로 생각하면 돼. 미분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뭐 숫자가 왔다면 미분했더니 k가 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 kx겠지? 숫자는 몰라요. 몰라요. 적분 상수만 의무적으로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x n제곱을 적분한다면 뭘 미분했더니 n제곱이 될까? n 더하기 1제곱을 미분해야 일단 n제곱이 되는 거지. 차수한 게 줄어들 거니까. 근데 미분하면 이게 앞으로 기어 나오잖아. 그게 없잖아. 기어 나오면서 짠! 약분된다는 거지. 그래서 n 더하기 1분의 1이 앞에 붙어 있었다는 거고 거기에 적분 상수. 이런 식. 이런 식.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뭐 우리가 미분을 할 때에 fx 더하기 빼기 gx 이상으로 미분하게 되면 각각 미분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했잖여. 그치? 적분도 더하기 빼기 적분이 있다면 각각 적분해갖고 더하기 빼기 하면 된다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자, 부정적분이라고 해서 이놈을 이제 기호로 써보면 dx분의 d 해갖고 라지 f를 미분했더니 여기 스몰 fx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만 쓸 거야. 이렇게만.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적분의 입장에서 인테그랄, 이거 인테그랄로 읽어. s를 땡겼다면서 왜 인테그랄로 읽어요는 나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만든 놈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뉴턴 형님이 만들었을 걸 아마. fx dx 요게 바로 라지 fx 더하기 c.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적분했을 때 대문자가 된다라고 보는 거야.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완전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다 쓸 때는 표현해 줘야 돼. 저런 식의 표현이 필요한 거지. 저런 식의 표현. 아니면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필요한 거야. 완전 약속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인테그랄 kdx 아까 했던 kx 더하기 c가 될 것이고,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하라고 한다면 n 더하기 1분의 1이 붙어있고 x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거지. 그리고 숫자가 곱해져 있는 fx dx가 되겠다면 이거는 k를 앞으로 빼고라도 상관없다고. 숫자는 곱하기 숫자는 의미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k 곱하기 라지 f. 이게 이렇게 돼갖고 원래는 이건데 k도 숫자, c도 숫자야. 곱해도 숫자야. 어차피 모르는 숫자. 그러니까 괄호 필요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적분 상수 한 개만 쓰면 된다는 거야. 의미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인테그랄 여기에 fx하고 gx 두 개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인테그랄 속에 들어있다면 분해할 수 있다는 거지. fx dx 뿔마 gx dx 해가지고 각각을 그러니까 적분했다고 볼 수 있는 라지 f 더하기 c, 라지 g 더하기 c. 어차피 그 c 두 개 몰라. 뭔지 몰라. 두 개 쓰지 말자고. 한 개만 쓰라는 거지. 이번 애들.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곱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곱하기 미분 했잖아. 곱하기 미분. 문과는 곱하기 적분은 하지 않아요. 왜? 너무 어려워. 이과를 괴롭히는 적분 중에 하나가 그거야. 곱하기 적분. 부분적분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있는 그놈은 이과들만 하게 되는, 이과를 괴롭히는 적분 중에 하나인 놈이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리고 우리가 합성함수 형태의 미분을 해봤기 때문에 이놈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미분했더니 얘가 나와. 미분했더니 그러면 일단은 n 더하기 1제곱이겠지? 일단은 n 더하기 1제곱일 거야. 그리고 얘가 기어 나올 텐데 없어. 나오자마자 약분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
n 더하기 1분의 1이 있을 거야. 그리고 속미분 a가 튀어나올 건데 어이 없어. 그것마저 약분된다는 거지. 그리고 적분함수. 외울 필요 없다고.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방금 한 것처럼 역추적을 하면 되는 거야. 역추적. 알았죠? 다 했는데? 다 해버렸는데? 세상에? 다 해버렸어. 다 해버렸어요. 다 해버렸다. 자, 하나 안 했어. 뭘 안 했나 했어. 분명히 적분은 미분을 반대로 한 거라네. 서로 이렇게 반대 경향이 있으면 두 개를 같이 해보거든. 두 개를 같이 해본단 말이야. 그래서 요 전제 하에서 요 라지 fx, 스몰 fx를 이렇게 적분을 했다가 요놈을 미분하라고 하면 얘는 분명히 dx분의 d가 있고 여기 라지 fx 더하기 c가 됐겠지. 적분 먼저 한 거야. 소괄호에 있었으니까. 그럼 요놈이 미분 될 거 아니야. f 프라임 x만 남지? 요놈은 분명히 스몰 f일 거 아니야. 미분과 적분을 같이 했더니 안에 요 안에 있던 게 그냥 나왔지. 그치? 다른 거 안 붙어 있고 지금은 미분을 마지막에 있지. 반대로 미분을 먼저 해보면 dx분의 d에다가 fx 요 놈을 적분할 거야. 이렇게. 그럼 안에가 지금 f 프라임 x가 돼 있고 요 놈을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적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 함수가 붙는 거지. 적분을 마지막에 하면 적분 함수가 무조건 붙는다고. 부정적분은. 알았죠?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같이 하면 원래 것이 되는 거야. 원래 것이 되는 건데 뭘 마지막에 했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살짝 다른 거지. 자, 개념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가 뭐 곱셈 공식을 모르더라도 다 이렇게 전개해보면 되잖아. 그게 미분이야. 미분은 미분법을 몰라도 해보면 돼. 근데 적분은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모르면 좀 불편하지. 그치? 불편해. 마찬가지 적분법을 모르면 불편해. 수토에서는 그냥 좀 불편하고 말아. 미적분에서는 못 풀어. 미분법을 모르면 적분을 못해요. 적분법을 모르면. 그러니까 수토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 힘들어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인테그랄 fx dx 요놈이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c였을 때 fx를 구하래. 안에 있는 것만 쇼 뽑아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양쪽을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양쪽을 미분해버리면 되잖아. 양쪽을 똑같이 미분해버리면 fx만 샥 남고 오른쪽 미분했더니 4x 더하기 3 되는 거지? 맞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fx dx가 있었어. 그놈이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였을 때 마찬가지로 fx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양쪽을 미분해버려. 끝. 겁나 쉽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분법을, 적분법을 해보라는 건데 첫 번째 인테그랄 x dx 뭘 미분하면 x 되냐고. x 제곱을 미분해야 x가 나오지. 2분 나올 거 없잖아. 2분의 1 뭐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 5제곱 뭘 미분해야 x 5제곱이 나오냐. 6제곱을 미분해야 5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앞에 6분의 1 붙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큰 거고. 세 번째 7dx 당연히 7x겠지. 네 번째로 2x 더하기 3의 4제곱 dx. 그다음에 이것도 분명히
2x 더하기 3의 5제곱을 미분했더니 4제곱이 됐을 거고 5가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내려오자마자 사라졌다는 거고 속미분 2가 붙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렇게 되겠지. 10분으로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부정적분을 하라는데 인테그랄 2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5 dx 해보래. 미분했더니 2x 제곱이 되는 놈 3분의 2 x 3제곱이겠지?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3x가 되는 놈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이겠지? 미분했더니 5 되는 놈 5x일 거고 적분 상수 그러면 된다. 어렵지 않아. 겁나 쉽잖아. 자, 예제 1번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2 이게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기 때문에 저거는 안에가 1차식이면 우리가 가능한데 2차식이잖아. 저거 전개하라는 거야 그냥. 전개하라고. 난 이과니까 똑똑하니까 치환적분 해야지. 개소리하지 말고 전개해. 훨씬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x 4제곱 4x제곱 더하기 4 dx로 보면 이제 5분의 1 x 5제곱 3분의 4의 x 3제곱 4x 더하기 1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합차보는 두 번째 3y 더하기 2하고 3y 빼기 2의 dy 이거 그냥 y로 미분하라 적분하라는 거지. y로 된 식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는 9y 제곱 빼기 4 dy 그래서 3y 3제곱 빼기 4y 그리고 적분상수 세 번째 인테그랄 x 더하기 1의 제곱 dx 빼기 x 빼기 1의 제곱 dx 이거 뭐 똑같은 dx잖아요. 똑같은 형태잖아. 합칠 수 있지? 합쳐버리면 인테그랄 이거 2x하고 마이너스 2x만 남아서 4x 되는 게 보이죠? 각각에서 빼도 돼. 상관없어. 그러면 2x의 제곱일 것이고 더하기 c 네 번째 인테그랄 x 더하기 1하고 x 빼기 1의 제곱 dx가 있어. 전개해야 되겠지? 그지? 전개해야 되겠지? 전개해야 될 거야. 이런 거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빠를 거야. 근데 애매한 차수가 나올 때가 있어. 여기가 4제곱이야. 예를 들어. 이게 전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걸 하고 할게.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전개, 여기서 했네. 그렇게 해버렸네. 요거는 전개하는 게 맞거든, 원래? 어려운 생각할 필요 없이. 근데 이게 전개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지적 수준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요놈을 x 빼기 1 더하기 2로 본 거야. 그럼 요놈하고 요놈을 곱해버리면 이게 x 빼기 1의 3제곱하고 2배로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4분의 1 x 빼기 1의 4제곱이 된 거고 얘는 3분의 2에다가 x 빼기 1의 3제곱 더하기 c로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의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놈은 요게 시험에 나오면 그냥 전개해버리면 되니까 대부분 맞출 거야. 근데 여기가 애매하게 4제곱 딱 떠있으면 오면서 하지. 정리인가 하면서 시간을 일단 많이 끈다는 거죠. 이 방법을 생각해내면 바로 푸는 거고 아니면 조금 복잡해지는 형태인 거야. 연습 좀 하게. 이거를 해봐야 되는 건가? 1번 하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저분이 아무래도. 이거 세제곱 다 전개예요? 해야지. 안에 들어있는 게 X제곱이니까 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전개하면 풀려요? 다 전개하면 무조건 풀리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조금 버퍼링 걸릴 거야. 근데 익숙해지면 접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접근하는 그 접근법이 그냥 미분 거꾸로 하는 거야. 미적분에서의 적분과 수투에서의 적분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야. 네 개만, 그 네 개만. 일본에는 네 개만. 나머지 숙제요. 전개 어떻게? 어? 전개 전개를 까먹었다는 게 뭔 말일까? 그 약간 공식 같은 거 좀. 곱셈 공식 말하는 거야? 네. 3 더하기 4가 7인 거를 외워야 되는 거야? 까먹는 게 아니야. 게으른 거지. 그냥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전개는. 분배 법칙을 까먹었다고? 아니 그 있잖아요. 아니잖아. x 세제곱 3x 제곱 그러니까 그거는 까먹은 게 아니고 게으른 거라고. 그냥 전개해. 모르면 전개해야지 어쩔겨. 옛말에 그런 감명 깊은 말이 있잖아. 머리가 멍청하면 뭔가 고생해야지. 네, 저뭐 저렇게 하는 거 말고 지금 다 전개해서 해야지. 상관없어. 근데 이제 그때는 서술형으로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게 뭐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런 거 있는데 내가 이걸 그냥 전개해가지고 한 거랑 이거랑 모양새가 다르잖아. 분명히. 근데 거기에 1, 2, 3, 4, 5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 아, 그럼 어떡하지? 저거 전개해보면 안 돼? 하면 되지. 근데 너무 큰일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그렇게 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그럼 뭐지? 그런 양아치 짓을 할까? 설마?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런 거면 이게 혼동돼가지고 어떻게 전개하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형태는 안 내겠지 설마. 설마. 비보고도 안 돼. 근데 그냥 저거가 어려워요. 저거 약간 이 방법이 어렵다고? 아니 그 방식의
제곱제 있는 거 여러 개 더해서 어렵지 않아. 기분 탓이야. 버리고 아니야, 기분 탓이야. 쬐끔한 머리를 쓰면 돼. 기분 탓이야. 아 미분 할 땐 좋아하는데 아니 적분이 쉽다니까 미분보다. 수투는? 버리고 수투는? 저 역산 이런 거 그냥 별거 아니요. 네.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하면 돼. 꼬리가 샥 올라간다. 수투에 적분이 떴어? 아싸 하면서 그러면 돼. 진짜 안 해봐도 되지 않겠냐? 이 정도는 연습해봐잉. 자, 여기까지 숙제고요. 바이블, 아니, BOB 69쪽까지. 수고했어요. 클리닉 이따 오는 사람 이따 와. 조심히 좀 하시고.